위암 초기 증상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놓치기 쉬운 신호 7가지와 병원 가야 할 타이밍. 요즘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음식을 먹으면 답답하고 자주 트림이 나오고 속이 더부룩하다면 그냥 위염이나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중요한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는 우리가 음식을 받아들이는 첫 관문이자 몸 전체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기관입니다. 오늘은 위암이라는 말만 들어도 무서운 이 병에 대해, 그리고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초기 신호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을 지키는 이야기로 들려드릴게요. 위암이란 무엇인가? 위암은 위의 점막에서 시작되는 암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발병률이 높은 암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위암에 대해 막연하게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초기에 나타나는 경고 신호들을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비교적 치료 성과가 좋은 편이지만 문제는 그 초기 증상이 매우 애매하고 다른 질환과 헷갈리기 쉽다는 점입니다.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쓰린 것 같은 증상은 누구에게나 흔히 나타나는 일상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쉽게 무시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위암은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진단되면 이미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듣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암의 초기 증상, 놓치기 쉬운 7가지 신호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놓치기 쉬운 위암 초기 증상 7가지. 1. 소화불량. 가장 흔하고 동시에 가장 무시되기 쉬운 증상입니다. 평소보다 소화가 안 되는 날이 잦아지고 음식을 먹은 뒤에 오래도록 불편함이 남는다면 단순한 체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먹던 양과 음식에도 불구하고 속이 답답하고 트림이 계속 나오는 경우 위 내부에 염증이나 종양이 자라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2. 복부 팽만감과 가스. 배가 자주 부풀어 오르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위의 움직임이나 배출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걸 수 있습니다. 위에 혹이 생기면 음식물이 내려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로 인해 가스가 차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식사량이 많지 않아도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검진이 필요합니다. 3. 식욕 저하. 갑자기 입맛이 없고 예전에는 잘 먹던 음식이 손에 가지 않는다면 단순히 입맛이 떨어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위 내부의 변화가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면서 먹는 양이 줄고 체중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속쓰림과 명치 통증. 속이 타는 듯하거나 명치 부근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반복되면 위산 역류나 위염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위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먹어도 낫지 않거나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식습관이나 운동량 변화 없이 체중이 빠지기 시작한다면 몸에 뭔가 이상이 생긴 신호입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고 위암이 진행되면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6. 피로감, 무기력함. 잠을 자도 피곤하고 하루 종일 몸이 늘어지는 느낌이 계속된다면
위암으로 인해 영양소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체내 염증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피로로 넘기지 마시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7. 변 색깔 변화. 대변색이 평소보다 짙거나 검게 변한다면 위에서 출혈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출혈이 없어도 장을 통해 피가 배출되면서 변 색깔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위 건강을 위협하는 일상 속 습관. 사실 위암은 단순히 유전이나 체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위장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거나 손상시키는 습관은 위암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불규칙한 식사. 식사 시간을 자주 거르거나 급하게 먹는 습관은 위산 분비를 불규칙하게 만들고 위벽을 자극합니다. 둘째, 짜게 먹는 식습관. 염분은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위암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류도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탄 음식 섭취. 불에 탄 고기나 생선, 숯불에 그을린 음식 속의 발암물질이 위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넷째, 음주와 흡연. 술과 담배는 위점막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흡연은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 위염과 위암의 원인이 됩니다. 병원에 꼭 가야 할 신호. 앞서 말씀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계속해서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특히 소화불량, 체중 감소, 식욕 저하가 겹쳐 나타난다면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까운 내과나 소화기내과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몸 상태를 체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건강을 지키는 실생활 관리법. 우리 몸은 잘 먹고 잘 쉬고 잘 비워낼 때 건강해집니다. 위 건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식사는 제 시간에 천천히. 음식을 너무 뜨겁거나 차게 먹지 않기. 자극적인 음식, 탄 음식 피하기.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수면 유지하기. 커피와 탄산음료 섭취 줄이기. 정기적인 내시경 검진 받기. 이러한 습관들이 쌓이면 위는 점점 튼튼해지고 암으로 가는 길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건강을 돌아보는 마음. 삶이 바쁠수록 우리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은 모든 것의 바탕입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준 내 몸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더 잘 돌보겠다는 약속을 해보세요. 건강은 선물처럼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 선택하는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나 자신을 돌보는 마음이 조금 더 커졌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위암 초기 증상 7가지, 그리고 일상 속 위험 신호와 예방법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꼭 활용해 보세요. 혹시 본인이나 가족 중 해당 증상이 있다면 늦지 않게 검진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실천하고 계신 위 건강관리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건강한 일상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습관이 위암을 부릅니다. 실생활 위 건강 지키는 법 10가지. 전편 자연스러운 연결. 지난 영상에서 위암의 초기 증상과 병원에 가야 할 신호들을 자세히 알아봤죠. 그런데 그런 증상을 미리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위암을 예방하고 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평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습관을 빠짐없이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위암은 생활 습관과 식습관만 잘 관리해도 예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막연하게 건강하자라는 말보다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식습관부터 바꿔야 하는 이유. 위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가장 먼저 머무는 곳입니다. 음식의 온도, 종류, 섭취 속도 그리고 양에 따라 위는 자극을 받기도 하고 보호받기도 합니다. 특히 잘못된 식습관은 위벽을 반복적으로 손상시키고 이 손상이 장기화되면 세포가 변형되면서 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식습관 하나하나가 위 건강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면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할까요? 위 건강 지키는 생활 습관 10가지. 1. 식사는 규칙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위는 일정한 리듬으로 소화액을 분비하게 되고 불필요한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위 점막이 덜 손상됩니다. 하루 중 한 끼를 거르거나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위는 긴장 상태가 되고 위염이나 위궤양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2. 과식은 피하기.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위에 부담이 커지고 위벽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점막 손상이 생기고 장기적으로 위 기능이 약해집니다. 특히 늦은 시간에 폭식하는 습관은 위암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3. 천천히 오래 씹기.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씹는 횟수에 따라 위의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음식을 오래 씹으면 침속 소화 효소가 먼저 작용해서 위가 해야 할 일이 줄어들고 위산 분비도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4.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 피하기. 뜨거운 국이나 찬 음식을 자주 먹으면 온도차로 위벽이 자극되고 점막 손상이 반복됩니다. 뜨거운 음식은 식도암 위험도 높이지만 위 점막에도 화상처럼 작용해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5. 자극적인 음식 줄이기. 맵고 짠 음식은 맛은 강하지만 위장에는 강한 자극이 됩니다. 고춧가루 많이 들어간 음식, 젓갈류 절인 반찬류를 자주 먹으면 염분과 자극 때문에 위 점막이 약해지고 위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 가공육 섭취 제한하기.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보존제를 포함하고 있고 고온 처리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기기 쉬워 위 건강을 위협합니다. 7. 술은 줄이고 담배는 반드시 끊기. 알코올은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흡연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며 위암 발생률을 크게 높입니다. 위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음주는 줄이고 흡연은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8.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 식사 후에 바로 누우면 음식물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면서 위산과 위, 내용물이 식도와 위 점막을 동시에 자극하게 됩니다. 식사 후 최소한 30분 이상은 상체를 세우고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스트레스 줄이기.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위장관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 그게 실제로 위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위산 과다 분비로 위벽이 손상되고 염증이나 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10. 정기적인 검진 받기. 위암은 조기 발견 시 치료 성공률이 매우 높지만 무증상일 때는 자가 판단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위내시경을 받아 조기 발견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건강을 위한 보너스 팁. 생강차나 양배추즙 같이 위 점막을 보호하는 자연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위장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공복 커피나 공복 운동은 위산 분비를 자극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기 전 2~3시간 전까지는 식사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이걸 꾸준히 실천하면 위 건강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을 위한 작지만 확실한 변화.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지만 건강한 습관은 하루하루 쌓입니다. 오늘 내가 먹는 한 끼와 오늘 내가 내린 한 가지 선택이 내 몸을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남들이 볼 때는 사소해 보여도 나를 지키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하루 한 가지씩만 바꿔보세요. 그게 위암을 막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위 건강 지키는 10가지 습관 중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으셨나요? 작은 실천이지만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좋으니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통해 위 건강을 지키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노하우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위 건강뿐 아니라 장 건강, 면역력까지 이어지는 식습관과 생활관리법도 다음 영상에서 이어갈 예정이니 꼭 함께 봐주세요. 이미 약해진 위 이렇게 회복하세요. 위 건강 되살리는 루틴과 회복 식단. 위암 초기 증상도 알고 예방법도 알았는데 이미 위가 많이 약해졌다면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쉽게 체하고 속쓰림이 잦다면 지금부터는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일상 루틴과 식단 구성법을 실제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바로 실천해 보세요. 1.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1컵. 기상 직후 공복에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을 1컵 마시면 밤새 말라있던 위점막을 부드럽게 덮어주고 위산 자극을 줄여줍니다. 차가운 물은 피하고 체온 정도의 따뜻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2.
식사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 위가 비어있는 시간이 너무 길면 위산이 점막을 스스로 공격해서 손상이 반복됩니다. 위가 약할수록 무작정 굶기보다는 소량씩 자주 규칙적으로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3. 식사 중 물은 최소화. 식사 중 물을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고 소화가 느려지면서 음식이 오래 머물게 됩니다. 물은 식사 전후로 나눠 마시고 식사할 땐 가능한 한 음식에 집중하는 게 위에 부담을 줄여줍니다. 4. 과식 피하고 꼭꼭 씹기.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위벽이 늘어나고 회복이 느려집니다. 적당히 먹고 오래 씹는 것만으로도 위는 훨씬 덜 힘들어집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씹는 횟수에 따라 위의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5.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 식사하고 누우면 위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면서 속쓰림을 유발하고 회복을 방해합니다. 식사 후엔 가볍게 움직이거나 상체를 세우고 쉬는 게 좋습니다. 6. 위 점막 회복에 좋은 식재료 활용. 양배추는 위점막을 재생하는 비타민유가 풍부하고 삶거나 죽으로 만들면 위가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감자나 호박도 자극이 적고 부드러워서 회복식으로 적합합니다. 브로콜리, 미역, 다시마도 위를 보호하는 데 도움됩니다. 7. 튀긴 음식, 탄 음식 피하기. 기름에 튀긴 음식이나 겉이 탄 음식은 위벽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고 회복을 더디게 만듭니다. 구워 먹더라도 센 불보다 약한 불로 익히는 방식이 낫습니다. 8. 커피, 탄산 자극음료는 회복기엔 제한. 커피는 위산 분비를 자극하고 탄산음료는 위를 팽창시켜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회복 중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둥글레차처럼 위에 자극 없는 음료로 바꿔보세요. 9. 공복에 과일이나 당분 섭취 주의. 과일이라도 산도가 높은 건 공복에 섭취하면 위에 자극이 되고 당분은 위산 분비를 늘려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소량으로 섭취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10. 하루 10분 걷기와 복식 호흡. 위 회복엔 양만큼 중요한 게 혈류와 이완입니다. 걷기와 복식 호흡은 위장의 긴장을 풀고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날일수록 일부러라도 걷고 호흡하세요. 위가 보내는 불편함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지금 나를 좀 더 챙기라는 신호입니다. 계속 참기보다 지금부터라도 한 끼 한 습관 바꿔보는 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식사가 고통이 아닌 편안함이 되도록 지금부터 회복식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몸은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바뀐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위 회복 루틴과 식단 내용 중에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회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위가 불편할 때 어떤 루틴이나 음식을 실천해 보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편에서는 장 건강까지 회복시키는 식이섬유 섭취법과 장내 환경 개선 루틴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 이어서 다음 편도 꼭 함께 들어주세요. 건강한 내 몸 만들기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건강이 무너지면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장을 살리는 실전 식습관과 회복 루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자주 차거나 변이 불규칙하다면 이미 장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장이 건강해야 영양 흡수가 잘 되고 면역력도 유지됩니다. 실제로 실천 가능한 방법만 모았으니 영상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장 건강이 무너지면 생기는 문제들. 장이 안 좋으면 단순히 배만 불편한 게 아니라 영양 흡수가 안 되니까 쉽게 피로해지고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자주 감기에 걸리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지는 것도 장내 환경이 망가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 운동이 느려지고 유익균이 줄어들면서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거나 변비 설사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장 건강은 위와 연결되고 간과도 연결되고 면역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니까 지금부터라도 장을 위한 루틴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장을 살리는 생활 루틴 7가지. 1. 아침 공복에 물 대신 따뜻한 식이섬유. 공복에 따뜻한 보리차나 둥글레차의 귀리, 가루나 치아시드를 타서 마시면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배변을 도와줍니다. 찬물보다 따뜻한 섬유질 음료가 장벽에 부담 없이 작용하고 장 운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2.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배변 시도. 장은 일정한 시간에 움직이는 습관이 생기면 배변 반사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 후 10분 정도 앉아서 휴대폰을 보지 말고 조용히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장은 반응을 기억합니다. 억지로 힘주지 않아도 매일 같은 시간에 시도하는 것 자체가 루틴이 됩니다. 3. 식사는 반드시 앉아서 집중해서 먹기. 장 건강은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서서 먹거나 급하게 먹으면 침과 소화, 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고 음식물이 덜게 씹히기 때문에 장에 부담을 줍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도 장 기능은 훨씬 좋아집니다. 4. 저녁 식사는 가볍고 일찍 끝내기. 장이 회복하는 시간은 잠자는 동안입니다. 늦게 먹거나 과식하면 자는 동안 장이 쉴 수 없고 다음 날까지 더부룩함이 이어집니다. 최소한 잠자기 2~3시간 전엔 식사를 끝내고 저녁엔 소화가 쉬운 음식 위주로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5. 하루 20분 걷기. 장은 움직여야 움직입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장도 굳고 순환도 느려집니다. 식사 후나 오후 시간에 20분 정도만 걸어줘도 장은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걷는 속도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6. 장 운동 도와주는 복식 호흡. 장 기능은 자율신경과 연결돼 있어서 스트레스가 심하면 장이 멈추기도 하고 급하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복식 호흡을 하루에 5분씩만 반복하면 부교감 신경이 자극돼서 장의 긴장이 풀리고 자연스럽게 장 운동이 촉진됩니다. 7. 공복 스트레스 줄이기. 배가 고플 때마다 무조건 굶기보다는 따뜻한 차나 위장에 부담 없는 간식으로 위와 장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공복 스트레스는 장내 유해균을 증가시키고 유익균을 줄입니다. 장 건강을 위해선 스트레스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드는 식습관.
1. 식이섬유는 매일 2가지 이상 섭취.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배변 활동을 도와줍니다. 생야채보다 데친 야채가 장에 더 부드럽고 오트밀, 고구마, 바나나 같은 부드러운 섬유질도 좋습니다. 2. 발효식품은 무리 없이 소량으로. 요구르트, 김치, 된장, 청국장 모두 좋은 발효식품이지만 과도하게 먹으면 오히려 장에 부담이 됩니다. 한 끼에 1가지씩 무리하지 않고 섭취해야 유익균이 서서히 자리를 잡습니다. 3. 유산균은 꾸준히 먹는 게 핵심. 프로바이오틱스는 단기간 복용에선 효과가 없고 매일 일정 시간에 꾸준히 먹어야 장내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캡슐보다 요구르트나 식이로 섭취하는 방식도 충분히 좋습니다. 4. 당분은 최대한 줄이기. 장내 유해균은 당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장내 균형이 깨집니다. 디저트는 주 1회 이하로 줄이고 단 음료는 완전히 끊는 게 좋습니다. 5. 물은 따뜻하게 자주 마시기. 장도 혈액순환이 잘 돼야 기능을 유지합니다. 찬물은 장의 운동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장은 내 몸의 기초 체력. 장이 편해야 온몸이 편해지고 장이 건강해야 생각도 가볍고 마음도 안정됩니다. 평소 당연하게 넘겼던 가스, 더부룩함, 변비, 설사. 이런 증상 하나하나가 장의 상태를 말해주는 사인이니까 지금부터 장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는 게 진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장 건강을 회복하려면 평소 식습관과 생활 루틴이 핵심입니다.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